안녕하세요. 심슨 여러분. 강의실에서 만나 뵈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보게 됐습니다. 심슨 여러분들의 그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여러분들하고 알고리즘 실습이라는 교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알고리즘 실습이라는 교과가 어떤 교과인지 오늘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고리즘 실습이라는 교과 명칭에서 살펴보시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실습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계시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알고리즘이라는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또는 들어봤더라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영어 같지도 않고 뭐 다른 느낌을 주는 단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제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우리 단어가 아니니까 영어로 먼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펠링을 한번 써보시지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알고리즘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9세기에 그 페르시아의 수학자 무하마드 알콰리즈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안 쓸게요. 이 수학자의 이름에서 연유가 되어져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고리즘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알고리즘 이렇게 쓰더라도 여러분들 알고리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과 명칭도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건 알고리즘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그리고 우리 학부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이 알고리즘 단어가 나오면 프라이드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요. 이 무하마드 알콰리즈라는 수학자가 자기네 조상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연유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프라이드를 갖습니다. 여담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직면하기도 하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을 하려고 하지요. 해결 안 하기 싫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가장 좋은 건 누가 해주면 좋겠지. 누가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죠? 어떤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 짧든 길든 복잡하던 간에 이 과정들을 또 다른 말로 해보면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를 바로 우리가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이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예, 이게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과정과 절차?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해서 이렇게 하세요. 또는 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만났던 게 뭐 수학 문제 해결할 때 만났던 거 그 과정들 그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 컴퓨터 정보학부에 들어온 또는 컴퓨터 관련 학과에 들어온 많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고리즘 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또는 뭐 오락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MC들이 진행하는 어떤 절차, 이번에는 뭐하고 다음에는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형에 나오는 과정들, 이번엔 전학생들 이렇게 하고 전학생들 신고 끝나면 그다음에 다음 방 옆방에 옮겨서 뭐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기술해 놓은 어떤 리스트 또는 과정 또는 컨텐츠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 먼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과정과 절차,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 해결책, 해결하는 과정,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구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지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할 거고요. 다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또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자, 우리가 문제에 직면한다라 그랬죠. 그 주어졌던 아주 내가 생활에서 만났던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문제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알아가는 과정.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얘기를 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문제를 해석한다 또는 문제를 어떻게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럼 문제를 분석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였군.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 이런 단계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설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설계하는 거죠. 그 해결책을 설계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구현을 하죠.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구현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말 맞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했는지, 뭐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물론요,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약간씩 다르게 얘기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설계를 마쳤어요. 그럼 그 설계가 과연 적당한지 설계한 해결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그게 진짜 맞아? 미리 검증을 해보는 과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거를 개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과정들이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어떻게 돼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직면해요. 주어졌더니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선생님이 줬던 간요, 내가 만들었던 선생님이 주었던 간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현을 하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검증을 하게 될 거고, 필요하다면 이제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거는 항상 문제를 분석하는 습관,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갈래 해결책을 만드는 것, 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몸에 배워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이제 이것들을 구현하는 방법. 이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황이나 전공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얘기하면서는 이제 어디에 맞출 거냐면 우리 전공에 맞춰서 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은 꼭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현대인들에게 지금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IT 관련과 컴퓨터 관련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구체화시키는, 구현하는 도구로,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에 많이 떠올리는 게, 몰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이 중에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만이 도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고 하는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장 많이 인식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특정 언어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특정 언어로 만들어진 이 알고리즘이 수행되어지는 하드웨어하고도 무관합니다. 결국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까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하고는 무관하게 작성되어질 수 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도구에 얽매인다기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과정들에 대한 고민과 어떤 노력 또는 그 고민들, 절차들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 방법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게 들렸나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먼저 머릿속에 이런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알고리즘 실습 교과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요, 뭘 맞닥뜨렸냐면요, 이렇게 생긴 물건을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보드를 대면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대면하는 이런 어떤 환경에 맞닥뜨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대, 이 키보드를 바로 맞닥뜨리고 디스플레이에 어떤 결과 나타나고 이런 것을 맞닥뜨린 세대에서 되게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IT 전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알아둬야 될 중요한 단어, 도구 먼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의사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는 닥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슈도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는 가상의 코드, 나의 의지, 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정해진 문법이나 규칙 이런 것도 따로 없어요. 그냥 정하면 돼요. 앞으로 배워가시면 될 거고요. 오늘 간단하게 한번 그걸 한번 보겠어요. 어떤 것이 그런 건지.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은 거, 순서도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건데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표현한 건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들을 사용하고요. 그 기호들을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T 전공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말로 뭐 컴퓨터 언어 뭐 이런 게 되겠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건데요. 뭐 C, 자바,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뭐 고, 뭐 R, 요즘에 뭐 너무 많아요. 요즘에만 많은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하는 연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기술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먼저 연습이 돼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표현 방식들에 되게 친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넣어서 나의 생각을 처리해주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현할 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도구를 이용할 때는 그 언어의 특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생각과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들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또 별도로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 코드하고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의사소통을 위한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네, 전공을 하는 IT, 기타 모든 영역에서는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시 얘기하면 뭐 전공자라고 할게요. 이게요, 이 전공자가 뭐 건축 전공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뭐 건축은 건축한 사람들끼리, IT 하는 사람은 IT 하는 사람들끼리, 그 전공자들 사이에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 표현하는 도구, 내 생각은 이런 거거든. 가장 편한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근데요, 말로만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요. 아, 나 이해했어. 그렇게 해볼게. 한데 실제 구현할 때는 엉뚱한 것을 하는 거지. 구현할 때는 내가 생각한 거 완전히 다른 짓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도구들이 중요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여러 데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오랜 시간 있을 거고요. 뭐 집에 되게 갇혀서 답답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 알고리즘 실제로 표현된 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 중에서도요, 앞에 얘기했었던 어떤 거 슈도 코드, 아까 뭐라 그랬죠? 슈도 코드가 가상 코드, 의사 코드 이런 말 썼잖아요. 이런 형태로 정말 잘 표현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뭐죠? 라면입니다. 이 라면 끓이기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라면 끓이는 방법 한번 볼까요? 물을 500cc 정도 부어요. 이거 라면에 따라 다르겠죠. 어떻게 해요? 500cc가 아니라 뭐 450cc 부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물을 일반 컵으로 뭐 2와 2분의 1컵을 부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을 팔팔 끓이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팔팔 끓으면 면을 넣고요, 스프를 넣고요, 뭐 스프도 뭐 건더기 스프 넣으세요, 가루 스프 넣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성에 따라서 달걀탁, 파, 송송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릇에 들어 드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요, 뭐 대충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일상의 생활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었던 거예요. 교수님 어렸을 때 삼양라면, 뭐 이렇게 브랜드 얘기해도 되겠죠? 삼양라면 봉지에 있었던 거 한번 대충 기술해 볼게요. 1번, 자, 물을 냄비에 얼만큼 붓는다. 2번, 물을 팔팔 끓인다. 그 다음에 그게 끓으면 어떻게 해요? 면을 넣는다.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뭐 더 끓인다. 5번 뭐 식성에 따라서 달걀 또는 파를 넣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는 라면 봉지 뒷면 한번 보실래요? 좀 이따 끓여 먹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걸 되게 짧게 써놨어요. 끓는 물에 뭐? 아까는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물을 냄비에 붓는다. 얼만큼? 뭐 500cc만큼 부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물을 팔팔 끓여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근데 끓는 물에라고 해서 이걸 다 줄여버렸어요. 그렇죠? 뭔 설명 안 했어요? 뭐 어디에다 끓일지는 얘기 안 했어요. 교수님 어렸을 때는 어디 끓였을 거다 라면? 연탄불 끓였겠죠. 연탄불 또는 연탄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연탄불, 그 다음에 석유, 일본말로 골로, 우리말로 풍로. 풍로도 이상해. 근데 사우디가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지금 가스레인지 아니면 뭐 인덕션 또는 라면 포트, 뭐 전기 포트 이런 게 끓일 수 있어요. 그런 거 무관하게 어떤 상관없이, 자, 어떻게 일단 끓는 물에 물은 끓여. 무관하잖아요.
뭘로 하든 상관없어. 신경 안 쓰고요. 물을 끓이고 끓는 물에 하니까 이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면을 넣고 습을 넣고 건더기 습을 넣고 식성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게 써졌습니다. 실제로 하면 공적으로. 옛날에는 몇 단계에 걸쳐 써졌던 이 알고리즘의 절차를 되게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라면 끓이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물론요. 이것이 다르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다르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죠? 물을 팔팔 끓여요. 심지어는요. 물이 안 끓어도요. 뭘 넣어요? 면과 스프를 먼저 넣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팔팔 끓여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교수님 말 잘못했어요. 면과 스프가 아니죠. 스프를 넣고 먼저 팔팔 끓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끓인 다음에 면을 넣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해요. 달걀이나 파를 넣어요. 자, 그럼 볼까요? 나는 순서를 바꿨는데 라면에 대해서 말한 알고리즘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구현을 할 때 나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뭐 라면 끓여 먹는데 이 문제 라면을 끓여 먹는 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런 경우는 얘기가 달라져요. 물을 안 끓였어요. 또는요. 찬물인 상태, 냄비에 그냥 물을 부은 상태에서 바로 면을 투입했어요. 아니면요. 면을 넣고 불을 뗐어요. 그 다음에 물을 부어요. 이거 어때요? 올바른 라면 끓이기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로 올바른 문제 해결책이 아니죠. 이런 순서가 되면. 자, 그래서 뭘 살펴봤냐면요. 여기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뭘 살펴봤냐면요. 라면 끓이기, 우리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라면 끓이기의 순서. 이 라면을 끓여가기 위한 순서 과정이 바로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바로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뭘 썼어요? 라면 회사들은 한글로 그 절차를 순서를 표현할 때는 숫자를 붙였나요? 숫자 1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거 붙였나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알고리즘을 표현한 거고요. 다시 그 알고리즘을 여기 있는 구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거에 의하면 의사 코드, 슈도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인데요, 교수님? 네, 문장이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그 일들을 하게 되면요. 의사 코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기술됐어요. 지울게요. 잠깐만요. 약간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이거 지워진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 의사 코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팀 또는 여러분들의 조직 또는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 학교에서 앞으로 이제 몇 년간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팀이나 동아리나 이런 곳에서 야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약속하시면 됩니다. 그 조직에서. 물론요. IT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충 이렇게 쓰면은 돼 라고 별 약속을 안 하고도 의사 코드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차차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지금은 문장 형태로 막 기술하셔도 그 의사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하기 위한 과정,
아주 핵심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요라고 하는 거하고, 도구는 실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도구들은 그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떤 거든지 무관하게 내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과정으로 차이가 그러니까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도구에 무관하다. 근데 그것들을 표현하는 도구로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한 두 가지 슈도 코드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순수 오도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만나고 있었던 라면 끓여 먹기, 맛있는 라면 끓여 먹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져 있었고 그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리즘의 정의,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도구의 핵심적인 IT 전공자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한번 과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고리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참조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알고리즘이 뭐야 하는 게 위키피디아 뭐 이런 데도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는 공부할 때 많이 요즘에 사용하라고 추천하는 것이 유튜브죠. 유튜브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알고리즘이 무엇이야를 표현한 딱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 보시고요. 알고리즘의 뭐 역사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사 코드를 가지고요. 우리 뭐 한번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냐면 지금 학교를 못 오는 상황이지만요. 의사 코드 또는 뭐 의사 코드 뭐 겁먹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면 봉지에 써진 거 그 의사 코드로 이해하셔도 돼요. 문장인데요. 예, 그래도 그렇게 보셔도 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 학교를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울산고등학교에 한번 오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문제가 커져요. 그러면 집에서 학교 오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거거든. 버스를 타고 학교 간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들을 뭐 생각하는 그런 연습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에서는 의사 코드 문장으로 써도 되니까요. 뭐로 해보라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그 과정을 가능하면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버스 타고 학교 온다가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불을 갠다. 먼저 씻는 사람 있으면 뭐 씻는다. 그 다음에 뭐 엄마가 차려놓은 뭐 밥을 먹는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버스 타러 갔어요. 버스 타러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다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버스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번 내가 학교 가는 버스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가 102번 버스를 타야 되나? 102번 버스를 타야겠네? 그럼 102번 버스가 오나? 아니에요. 그럼 안 타는 거죠. 그 다음에 102번 버스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102번 버스 또 버스가 왔어요. 102번인지 확인한다. 맞아요? 102번 버스를 확인하고 탄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문제를 내가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잘게 쪼개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늘어놓느냐에 따라서 그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만들어내는 것에 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볼게요. 과제 이걸 올려놓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코드를 가지고 문장도 상관없다.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과정들을 가능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기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게 사용되는 어떤 요소, 우리 생각해봐야 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